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자, HLB가 HLB 사이언스의 바이오 유럽 참가 소식이 나왔고요. HLB 주가는 21 이평선 돌파의 흐름들을 장중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는 4만 1,000원권 부근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장중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미정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S&P 500 기준으로 30% 가까운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데 특히 이제 기술주들의 흐름들이 뭐 좋았던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간에 지금 아마존이 20% 하락을 하고 있죠. 올해 이제 4월 달에도 아마존의 실적 부진으로 한 15% 이렇게 빠졌는데 이번에도 정규장 말고 이제 시간에서 주가가 20%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스닥과 이제 다우 지수의 어떤 차별화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도 0.54% 하락 중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이제 뭐 4일 연속으로 일단 올라오면서 GDP가 1, 2분기가 이제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3분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GDP 발표를 속보치, 잠정치, 학정치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이번 속보치가 한 2.4% 정도 어떤 전망치 대보다 오히려 2.6으로 좀 더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로 나스닥과 좀 차별한 흐름이 나는데 지금도 다우 지수 선물 같은 경우 0.18% 강세 흐름이고요. S&P 선물 같은 경우 0.28%,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0.1%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의 하락이 이 뭐 메타라든지 뭐 아마존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마크 주크버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자산의 하락이 뭐 100조 이상 이렇게 빠졌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중에 HLB 이제 차트를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지금 20일 이평선을 지금 돌파하는 흐름들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아직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추세 지표를 나타내는 파라볼릭자가 이제 아래로 이제 다음 주에는 내려가서 이 일봉상의 어떤 상승 추세 전환을 지금 앞두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이제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루 거래일이 남았습니다만 이미노믹 테라피틱스의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이 발표의 어떤 기대감, 탑라인. 어차피 뭐 다음 달에 템파베이에서 벌어지게 되는 학회에서 이제 전체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기대감들이 이번 주에는 월요일 날 이렇게 양봉을 내고 난 다음에 그 뒤로는 이탈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조금 거래량은 짜서 뭐 신뢰도는 그래 낮습니다만 좁은 볼린저 밴드에서 조금 이제 상단 쪽으로 옮겨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분봉상에서도 지금 이제 11시 넘으면서 41,000원대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들, 시초가에 이제 3분봉상으로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양봉이 나왔고, 장중에도 보면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번 주에는 계속 일단은 들어오면서 이 박스권 이제 하단 부분에서 좀 업그레이드된 박스권 위로 4만원대에서 45,000원대 박스권으로 좀 진입하는 흐름들을 금요일장에 보여주고 있는 게 그나마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장중에 어떤 수급도 나쁘지 않으면서 HLB 제약이 한 3.56으로 가장 강세권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글로벌도 한 2.91% 흐름이 나오는데요. 이 글로벌 관련되는 이제 이야기들입니다. 이 글로벌의 어떤 이제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글로벌의 어떤 사업 부분에 보시게 되면 본래 이제 글로벌이 예전에 이제 뭐 그 있었을 때 이제 자연환경 사업 본래 이제 뭐 탄광 관련되는 사업을 하다가 뭐 해사모래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리테일과 이 바이오 사업을 더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베트남에 뭐 이게 나노젠 관련되는 뭐 지분 관련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이야기는 뭐 거의 지금 사라진 게 오래됐으니까요. 지금 이 HLB 사이언스 과거에 이제 단디바이오라고 하죠. 예, 본래 이제 창업자 이제 박영민 씨가 이제 부산대 뭐 출신이다 보니까 경상도에서는 이 단디라고 하는 말이 좀 잘하자 뭐 이런 거였는데 2018년도에 이제
HLB 쪽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요. 이제 사명도 이제 최근에 HLB 사이언스로 바뀌었습니다. HLB 사이언스 파이프라인에 보시게 되면 뭐 2022년, 2023년, 2024년도 쪽에 신약 쪽에 이제 DDS 052P 요쪽에서 보면 이제 폐혈증하고 이제 슈퍼박테리아 감염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치매 쪽 요렇게 지금 신약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이제 일상 관련되는 부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진입을 해서 준비 중인 어떤 상황으로 지금 나와 있죠. 해외에서 이제 임상을 합니다.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HLB 사이언스는 그러니까 HLB 쪽에 들어와서 이제 자금의 어떤 수혈들을 받아서 해외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드러났다라고 하면 조기에 뭐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전략들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참고해 보실 만한 게 유럽서 이제 혁신 폐혈증 치료제 기술 협력을 나선다. 이 바이오 유럽 이제 2022에 참가한다는 소식인데요. 온라인으로 이제 참가를 합니다. 보통 이제 5월 달에 이제 열리는 게, 미국 쪽에서 열리는 게 이제 바이오 USA가 있죠. 여기도 많은 이제 제약사들이 참여하는데, 유럽 쪽에서도 이제 요거 비슷하게 바이오 유럽이 있는데요. 매년 60여 개국 2,000개 기업들이 참여해가지고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공동개발 관련되는 부분을 논의하는 행사입니다. 여기에서 다국적 제약사를 대상으로 혁신 감염증 치료 기술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이 폐혈증 관련되는 부분과 이 뭐 수포박테리아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이제 뭐 치료제가 마땅하게 있지가 않기 때문에 감염이 되면 사망률도 높고요. 상당히 이제 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의미 있는 어떤 이제 기업가치 정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폐혈증 치료제인데요. 이번 행사에서 주요 연구기관과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개발 중인 폐혈병 치료제, 폐혈증 치료제 및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기술력을 소개하고 정보 교류하고 기술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한다. 이 폐혈증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쉽게 보면 이제 세균 같은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뭐 이렇게 피부라든지 병원에서 뭐 주사를 놔는다든지 뭐 심지어 뭐 이렇게 치솔 해도 들어오는데요. 보통 이제 면역력이 이제 높았을 때는 걸려도 뭐 금방 낫는다든지 아니면 뭐 폐렴이라든지 뭐 장염, 요로감염 요런데 하다가 이제 끝나는데, 이 면역력이 좀 낮았을 때는 몸속에 들어왔던 이 세균들이요 혈액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정식해 가지고 요게 이제 좀 심해지면 전체적인 어떤 면역력을 이제 감소시켜 가지고 이 몸 안에 들어왔던 이제 세균이 이제 죽게 되면 이게 독소가 만들어져서 이 부분들이 이제 신체 조직을 상하게 한다든지 면역 세포들 같은 경우 부분을 좀 약화시켜 가지고 뭐 쇼크사라든지 요렇게 나와서 사망률도 높고, 그래서 이제 근원적인 치료제 자체가 과거에 이제 2000 초반에 일라릴리의 사이그리스라는 게 시판 허가를 받았는데요. 그 뒤에 이제 이 부분들이 여러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다시 또 뭐 취소가 되었던 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이제 이 치료제 관련된 니드가 많은데 개발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국내에서도 최근에 상장된 뭐 사페론이라든지 뭐 앞타바이오라든지 엔지컴 생명과학이라든지 셀리버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 폐혈병 치료제 폐혈증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성공 관련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 사이언스는 원인균의 제거뿐만 아니라 기존 치료제의 어떤 한계로 지적되는 내독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균이 이제 죽으면서 이제 독소를 있는데, 보통 이제 항생제 처방을 하게 되면 이 내독소였던 중앙하는 이 부분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HLB 사이언스의 이제 이 폐혈증 임상을 이제 준비 중인 이 부분은 이중 기전의 어떤 폐혈증 및 그람 음성 슈퍼박테리아 감염증 치료제 DDS052P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래 이제 단디바이오의 어떤 박영민 창업자가 이 면역 항암제를 막 이렇게
연구하는 중에서 이 폐혈증 어떤 조절 단백질 관련되는 부분을 찾게 되어서 이 적응증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창업자가 이제 박영민 교수고요. 지금 이제 윤종성 대표는 과거에 이제 그 진양군 회장이 하이세일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죠. 거기에 이제 있던 분인데 이제 HLB 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이제 합류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각자 대표 형태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 지난 7월 달에 이제 임상 1상 계획을 승인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유로핀스 옵티메드에서 72명의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1상이니까 일단 안전성 어느 정도 약이 이제 몸 안에서 이제 효과를 발휘하느냐, 뭐 내약성이라든지 혈중 약물 동태 이런 어떤 임상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치사율이 30에서 50이니까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폐혈증 관련되는 부분이. 그래서 1상, 2상 정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조기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려고 하고 HLB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코덱스에 있는데요. 코스닥에 이제 이전 상장을 좀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HLB 글로벌 입장에서 보면 좀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장기적인 부분.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요 이야기들의 그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다 뭐 동일한 어떤 흐름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통해서 좀 마무리해드리면 1차적으로 지금 이제 HLB가 일단 21선 어떤 저항대에 한 번도 10월 달에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시도기 때문에 이때 이제 안착을 해서 거래량이 나온다면 10월달, 11월달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이 템파베이에서 진행되는 학회에서 11월 중순에 발표를 하죠. 그 다음에 이달에 신청했던 부분에 이제 선양남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혁신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12월달에 결과가 나오고 중국에서도 연내에 이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승인 여부가 또 나올 수 있고 그 이어지는 선양 남성 관련된 NDA 신청, 내년도 1분기에 간세포암 관련되는 NDA 신청. 요런 어떤 재료들이 유중에 대한 어떤 부담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극복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천천히 움직이느냐, 빨리 움직이느냐, 요런 어떤 흐름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뭐 이 흐름을 재료에 따라서 이 반영도가 조금 지금은 유중 때문에 좀 떨어져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내년도 뭐 빠르면 2023년도 하반기겠죠. 그리고 이제 2024년도 상반기 내에 이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과 선양남성 관련되는 부분이 NDA 신청을 했을 때 이 결과가 내년 하반기나 2024년 4년도 상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장기적인 어떤 주가 상승에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후장에도 이 4만원대를 어떤 지지하면서 21선에서 지지하는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계속 이제 관찰하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셔야 되겠습니다.